반갑습니다. 스케치TV입니다. 한동안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것이 잦아들어서 오랜만에 외출을 해보는데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강고산 마을의 창는 처음 변해 왔습니다. 난간도 없이 무뚝뚝한 돌다리가 오랜 세월을 지난 모습으로 외롭게 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봄이면 유채가 그리고 가을이면 코스모스와 금계국이 장관을 이루는 곳으로 해마다 인근의 행주산성과 연계한 축제가 벌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봄, 가을에 자전거를 타고 장릉 천변을 달리면서 이곳까지 오거나 힘이 더 남아있는 경우에는 행주산성까지 가보기도 하는데요. 오랜만에 나온 길이어서인지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이 돌다리는 고양시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돌다리로 강매석교라고 부릅니다. 1920년도에 석교로 만들어진 이 다리는 사실 더 오래전인 18세기 기록에도 등장하는데요. 1755년 영조 영간에 발간된 이석희편 고향 군지에 따르면 당시에는 해포교라는 이름의 목교였다고 합니다. 1920년대에 석교로 축조를 하면서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교량 축조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여 그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9년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33호로 지정이 되었다가 다시 2020년에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62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강매석교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민간 통행용 석조 교량으로 조선시대 전통 교량 축조 방식과 구조가 근대기까지 전승되어 있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료인 강매석교는 서민과 서민을 이어왔던 다리입니다. 강매석교는 비록 그 건립 시기가 1920년으로 근대기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통 교량인 보다리 중에서 가장 격식이 있는 다리 양식의 맥을 잇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다리의 구조는 네모진 돌기둥 18개로 교각을 만들고 그 위에 교판석을 깐 모양으로 교각과 교각 사이에는 6개의 교판석이 2열로 놓여 있고요. 다리 전체적인 모양은 길게 북남쪽으로 이어져서 약간의 곡선을 이루며 매우 견고하고 세밀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총 길이 14.08m 중 남쪽 끝 3m 정도는 보수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아직도 견고할 만큼 사용된 석재가 크고 장대하며 여러 각도를 이용하였기에 매우 안정된 느낌을 줍니다. 강매석교가 1920년대에 축조되었다는 사실은 다리 옆부분의 세 번째와 네 번째 교각에 강매리교 경신신조라고 음각된 글자가 알려줍니다. 원래 다리 옆에는 오석으로 만든 비석이 있다는 기록이 있으나 6.25 당시 총격으로 일부 훼손된 뒤에 현재는 인근의 도로에 묻혀서 그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여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석교가 세워진 강고산 마을은 새우젓장이 열리던 동네로 서해에서 새우젓을 싣고 한강으로 올라오던 배들이 이곳에 들러 나루터에 내리면 돌다리를 건너 새우젓장이 열리던 강고산 마을로 싣고 가고 고향 일산, 지도, 송포 지역 등 한강 연안의 서부 지역 사람들은 각종 농산물이나 땔감 등을 지게나 수레 혹은 보따리를 이용하여 현천동, 수색, 모래내를 거쳐 서울로 내다 팔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 서민들의 삶이 녹아든 근대시대 고향의 교통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서해에서 온 배들은 석교 근처 갈대섬 나루터에 새우젓을 내렸는데 갈대섬의 나루터는 한강
한강의 깊은 수심에 접해 있어서 배를 대기에는 용이했으나 강고산 마을로 건너가는 것이 불편해서 현재의 위치에 석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석교의 가운데 부분을 양끝보다 높게 만들어 전체적으로 약간 둥근 모습인데요. 이는 우리나라 전통 다리 형태인 우물마루 돌다리 형식이라고 합니다. 큰 수레가 지나다닐 만큼 넓은 폭을 가진 강매석교에 새겨진 강매리는 대한제국의 리동 합병 정책에 따라서 1910년 8월 25일에 강고산리와 매화 정리를 합쳐 만든 이름이라고 하네요. 현재의 강매석교 주변은 아주 한적해서 자전거 라이딩을 하거나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용할 뿐이지만 건대 대한민국에서의 이곳은 짐을 수레에 싣거나 등짐을 지고 다리를 건너 다니는 사람들로 북적였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강매석교를 건너서 다른 마을과 소통을 하고 물건을 교환하면서 고단한 삶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우리나라의 다리를 넘는 기술이 물살을 그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해 약간 비스듬히 놓은 강매석교의 축조 기술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뚝뚝해 보이는 이 작은 다리는 문화유적을 넘어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또 물 건너 사람들의 삶을 하나로 만들어 주기에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봄에는 유채꽃이 장관을 이루고 해마다 10월이면 코스모스 축제를 할 만큼 꽃들의 항연이 펼쳐지는 강매석교 가까이에는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이 대첩을 이룬 싸움터 행주산성도 있습니다. 행주산성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기황후와 관련된 유적지도 있기 때문에 올해 다시 방문해서 찬찬히 둘러보면서 영상으로 기록을 해보고 싶네요. 조금 전 배들을 태웠다는 나루터를 다녀왔습니다. 겨울이지만 한강으로 흘러드는 물이 제법 있었고요. 겨울철 새들도 아직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소리가 시끄러운데요. 이번에는 강매석교 바로 앞 산으로 올라가 봅니다. 겨우내 산을 찾지 못해서인지 몸이 많이 무겁습니다. 날씨가 풀렸으니 이제 집 근처 산을 다니면서 적응을 했다가 올해도 부지런히 산을 올라볼 작정입니다. 가파르긴 하지만 아주 조금 오르는데도 숨이 차네요. 그래도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강매석교와 인근 마을들의 전경을 눈에 담습니다. 그 옛날 해포라고 불렀던 목교는 없지만 해포라는 명칭은 새우젓을 내리던 큰 포구의 이름에서 붙여졌다고 하니 그 이름은 아직도 인근의 해포 공수대에 남아있을 테지요. 감사합니다. 스케치TV였습니다.